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드디어 캔들의 실전 필살기를 배우시는 차례입니다. 4대 천왕 캔들 하나 가지고요 1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죠. 찾기 힘드시다고요? 그렇다면은 윤정두가 교육 이후에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 종목으로 실질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죠. 검증하셨는데 이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300년 된 기술적 분석,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 캔들 부분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약속드린 캔들의 실전 필살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캔들이라는 거는요,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 번만 짧게 말씀드리면 300년 된 기술적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 가장 오래됐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쓰고 있다? 그것은 신뢰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300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들여다보시고 활용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가지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캔들 1개짜리, 2개짜리, 3개, 4개, 5개. 별 1개, 2개, 3개. 별은 뭐예요? 신뢰도를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별 3개짜리 반정형 패턴. 수백 가지의 패턴 중에서 별이 3개짜리는 모두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고요. 그 7가지 중에서 추세 반전형 캔들은 6가지입니다.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캔들은 뭐냐면 동일 흑삼병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일 흑삼병형. 그렇게 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추세 지속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6개는 추세 반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가지만 이렇게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하락 반전과 그리고 바닥에서 상승 반전으로 그 4개의 캔들 패턴. 그래서 하나의 패턴 우산형, 그다음에 잉태형의 패턴, 잉태 확인형의 패턴 하나, 그리고 장악형의 패턴 또 하나, 그리고 샛별형과 석별형의 별 기준에서의 패턴. 이렇게 4가지 패턴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도 잡을 수 있어요. 어디서요? 무릎에서요? 아니지. 반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찌됐든 바닥에서 돌리던 최고점에서 돌리든 반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기준도 일주월봉 어느 곳에서든 최저점에서 캔들의 패턴이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캔들 패턴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이제 교육이 또 진행되겠죠. 이동평균선, 그랜벨의 매매 법칙, 소나 모멘텀 차트, 보조지표. 그렇게 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다음 보조지표까지. 그리고 신뢰도의 부분에 거래대금까지 다 배울 거예요.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실전 매매 기준에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없죠. 윤정두가 정형화해 놓은 그런 캔들 패턴. 그것에 대한 정형화된 교육 내용. 실전 필살기. 그것을 하루에 1가지씩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샛별형입니다. 내일은 석별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은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그 다음은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그 다음은 망치형과 교수형을 배울 겁니다. 야, 과연 이 패턴 하나 가지고 하루를 배울 수 있을까? 에? 아니, 남들은 또 유튜브 보면, 너튜브 보면은 8가지를 그냥 뭐 한 방에 주주주쭉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퍼른 거죠.
이 캔들 4대 천원 캔들 이거 1시간도 부족해요. 1박 2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진짜 샛별행이 떴을 때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오는지 또 석별행이 떴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오는지 이거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내일은 복습할 때 이 샛별행이 뜨고 나서 얼마나 그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왔는지 우리는 그 수익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그 부분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샛별행입니다. 샛별행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정 범위의 기본적인 부분을 정형화된 교육 내용을 어디서도 없는 내용을 오픈해 드릴 거예요. 특히 샛별행이 떴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전이 나올 겁니다. 반전이 나오면 어디서 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막상 샀어. 막상 샀는데 그럼 어디서 정리를 해야 돼? 응? 고점에서 정리해야죠. 근데 만약에 대밀릴 때 어디서 손절을 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패턴이 뜨면은 상승 반전이 되고 추세 강화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300년 동안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실패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의에 의해서든 뭐든.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캔들의 크기에 대한 전제 조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샛별형부터 배우시면은 샛별형과 그리고 샛별 십자형이 있습니다. 신뢰도는 얘가 더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응집돼 있다는 거죠. 도지. 여기는 조금의 몸통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라고 부릅니다. 이 조금의 몸통이 있다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한쪽으로 방향이 힘의 강도가 쏠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맞춰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시장에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그 하락 추세 시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윤정두가 정형화해 놓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음봉이 형성된다. 시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윤정두가 설명드릴 때 왜 문제인지를 그때 돼서 이렇구나. 이야 역시 윤정두의 교육이구나. 이걸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락 추세가 있는데 그 다음 범위에 뜹니다. 뭐가요? 스타가 뜨든 도지가 뜨든. 이 스타라는 거는 이러한 일반적인 몸통 대비 굉장히 작은 거. 좁은 공간에서의 몸통. 여기는 빨간색이니까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입니다. 조그만 몸통과 꼬리가 달려있는. 그러면서 힘의 겨루기가 된 거죠. 힘의 겨루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반전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반전이 될까?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이 반전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오는데 음봉이 하나 뿡 하고 떨어져요. 음봉이 꽝 하고. 그래서 진짜 힘든데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별 이유도 없이 그냥 꽝 하고 음봉이 떨어졌어. 별 이유도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빠질 이유도 아니야. 그럼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샛별형의 첫 번째 시장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뭡니다? 개파락이 나온다예요. 첫 번째 시장의 전제 조건은 개파락이 나온다. 그 갭이 여러분들이 실질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갭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하락 추세에서의 갭이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음봉이 하나 큰 게 하나 빵 떨어지고 나서 이거 이유도 없는데 해서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에 그냥 추가적으로 개파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파락이 나오고 음봉으로 미끄러지든가 아니면 뭐 일부라도 좀 돌려놓든가 이도저도 아니야. 근데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지를 얘기를 할 때요. 추세 반전 또는 강화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지가 뜨고 나면요. 하락 추세였다. 그러면 도지가 뜨고 났는데 이 도지는 뭐예요? 힘의 팽팽한 기싸움이잖아요. 어느 한 방향의 힘이라면 음봉이 떨어지든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음봉이 떨어지든 막 치고 들어올리면 양봉이 나오든 근데 도지라는 거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자리의 도지도 아니고 개파락이 나온 그것도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에 나온 도지란 말이에요.
그냥 추세가 강화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밋밋한 흐름에서의 아무 이유 없는 그냥 오늘 뭐 그냥 1, 2% 등락하다 끝났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밀려 내려가다가 바닥 인식을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서 단타 쳐보려고 들어갔는데 한 방 또 맞아버린 거야. 에이 이거 너무하네. 야 오늘 과매도야. 뭐 투매 나왔나 보다. 해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에 또 빠져. 근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막 싸우고 있네. 팽팽하게 막 야 올릴 거야 내릴 거야 올릴 거야 내릴 거야. 그런데 그 힘이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내리겠다 밀고 내려가겠다. 난 그냥 투매라도 할 거야 하는 힘하고 이야 이처럼 저가가 어딨어 그래서 막 치고 올리는 힘하고 팽팽하게 싸운 거야. 어느 쪽 한쪽에 기울어짐 없이. 그래서 도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자리의 도지는 그래서 추세의 반전이 나오거나 추세의 강화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봉으로 그 다음날 형성이 됐다면 추세의 뭐예요? 강화가 되겠죠. 응? 하락 추세의 강화가 됩니다. 그냥 50대 50 오르거나 내리거나 야 이거 없더라도 그 다음날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 추세의 강화, 음봉의 크기가 확장될 수 있다 이겁니다. 도지가 뜬다라는 건 힘겨루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0년 된 약속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애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달달달달달 애운다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자꾸 생각하라니까. 내 종목인데 음봉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개파락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도지로 끝났어. 그럼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해 보라고. 힘겨루기가 팽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추세의 강화가 아니라 돌렸단 말이지. 돌렸을 때 전제 조건 우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절반을 넘긴다예요. 샛별형의 두 가지 조건은 개파락이 나와야 되고 절반을 넘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 이 절반을 못 넘기면 안 돼요. 넘겨야 돼. 아니 그러면 장악형으로 확 이렇게 넘겨야지. 고가의 거 요만큼 넘겼다고 이게 샛별형 이게 힘이 있겠어요. 음봉의 절반뿐이 못 넘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300년 된 약속이라니까요. 윤정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300년 된 객관적인 약속이야. 그 기준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절반만 넘겨도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종목 생각하라니까요. 음봉으로 꽝 하고 떨어져. 더 쉽게 얘기해드려요. 하락 추세인데 야 이건 끝자락이지. 야 이거 끝자락이야. 야 여기서 과도하니까 내가 들어가고 단타 쳐야지. 반등 나오면 나 얼른 팔아야지. 난 욕심이 없어요. 요만큼만 얼른 팔 거야. 거짓말쟁이들.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냥 음봉으로 확 미끄러져서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투매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손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 막상 개파락 나오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개파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파락 나왔으면 더 무너져야 되는데 힘겨루게 팽팽하게 나오다가 밑으로 밀렸으면은 추세 강화라 그랬죠. 근데 다행스럽게 돌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봉은 어느 방향일 거냐의 기준만 잡아주면 된다 이거야. 아랫방향이다 그러면 하락으로 반전의 추세의 흐름이 세지는 거고 만약에 윗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이다 그럼 위로의 반등이 굉장히 세지는데 절반은 그래도 돌려놔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다. 장악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힘을 받아냈기 때문에 절반만 돌려도 우리는 별 3개로 인정하겠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벌써. 야 시중에서 아무리 배워봐야 캔들 배워봐야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더라. 왜? 지금처럼 뿐이 안 배우니까 그냥 개파락 나오고 절반 돌리면 샛별형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별세계인지 왜 돌리는지 그거 신뢰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전제 조건에 생겨야지 이게 진짜 별세계짜리인지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신 건 이 정도도 잘 배우신 거예요. 그냥 샛별형 하나 딱 그려놓고 샛별형 떴어요. 반전입니다. 그거보다는 개파락도 나와야 되고 절반을 돌려야 됩니다. 이 정도만 배우셔도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반전이 되는지 힘겨루기가 있었고 추세가 반대로 가니까 그럼 이건 반전의 힘이다.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대단한 거야.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실전 필살기라고 그랬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예자에서는 변형형도 배울 겁니다. 정형화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가 어디서 떠야 진짜 샛별형인지. 아무 데서나 비스무리하게 뜬 거. 예를 들어서 매번 얘기했지만 이거 변동성이 그냥 1, 2%짜리야. 2%짜리야. 얘는 1%짜리야. 얘는 0.5%짜리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평상시 얘가 2, 3%, 3, 4% 움직이던데 오히려 거래가 확 줄어들고 바닥에서 제한적 캔들 모양이야. 그 신뢰도가 빵이야. 제로.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설정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을 배우고, 그럼 전제 조건만 배워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전제 조건 배우고 또 뭐 배웠어요? 전제 조건 이외에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까지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랬죠. 전제 조건 이외에 우리가 변동성까지는 일부 배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총체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결론은요. 한 장당 15분 정도 되겠네요. 3장이면 교육 끝. 이거 한 장당 1시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응?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예? 전제 조건. 어디서 이러한 캔들 패턴이 떠야 야 이건 진짜 샛별형이다.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바로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고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지난주까지 복습하고 예습하고 변형형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맨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똑같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요. 윤정도 입장에서는 날로 먹는 거지. 하루에 한 가지 가지고 1시간씩 하는데. 근데 이거 제대로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재밌고 여러분들께 세상에 없는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실전 투자 대회 7번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있다 보니 이러한 정형화된 내용이 있다 보니 아니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또 우리나라의 KRX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윤정도를 왜 초청 강의를 해요?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왜 제도권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또 파생 교육에 대한 초청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럼 1시간 안 들어가죠 절대. 10시간짜리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그게 캔들 교육 10시간 혹은 그란빌의 매매 법칙을 비롯한 이평선 10시간, 거래대금 10시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사비는요. 많이 받았지. 예? 그걸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해드려요. 요 내용 3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 3가지의 기준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플러스 변동성. 변동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도 설명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이걸 미리 적어 놓으시지 마시고 요 부분은 다운 받으셔서 노란톡에 오시면 무료로 드리니까 다운 받으셔서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니까 윤정도 거니까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정확히 들어보셔야 돼요. 샛별형, 샛별 십자형이 또 4대 천원 캔들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똑같은 내용을 매일매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15분 이상을. 5에서 10거래일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추세 하락이 지속돼야 된다. 예전의 기준에 5에서 10거래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야, 5일에서 10일 빠졌는데 당연히 반등 나오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일에서 10일이 이렇게 빠졌다. 이 각도일 수도 있고 이 각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가파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추세적인 하락. 그러니까 저점이 좀 낮아졌다의 개념이에요. 급락이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저점이 낮아졌다의 개념에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포착이 됐다. 그럼 여기서 그냥 요 정도 돌리고 요 정도 돌리고 이 개념이 아니라 추세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거래일이든 10거래일이든 또 3에서 5거래일이든 1에서 3거래일이든 그 기준에 조정의 기준이 급락이 연출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요,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은 이거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써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2015년 6월 이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상하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된 게, 그전에는 15%였어요. 30%로 상하한가가 확장된 게 2015년 6월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봐서 상한가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또 이 당시 기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합수분을 만들어서 주가를 조작하는, 아니 한동훈 장관이 뭐 선거를 나오시든 말든 뭔 상관이야 금융시장에.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비이성적인 흐름 나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나와 그건 다 뒤집어 까서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준에 뭐 롤링을 한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시세 조작을 하는 팀들이 시중에 노출돼서 알려져 있던 팀이 4-5개 팀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지. 다 잡혀 들어가고. 그게 이 당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합수부 생기고 금융에 대한 부분에 금융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할 때. 결론적으로 상하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되면서, 그거는 이제 확장시킨 이유는 정상적인 세수의 확대입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더 걷고 싶은데 변동성 부분을 확장시켜주면, 그러면 거래가 더 많이 터져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다. 그건 탁상행정 논리인데 어찌됐든 뭐 선진시장 어차피 상한가 제도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 상한가 제도가 확장이 되면서요, 10,000원짜리 종목에 대해서 하한가가 7,000원, 상한가가 13,000원이죠. 거의 하루 변동성에서도 더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그 이후에 제격이 맞다면 세월로봇이라는 신규 상장 업체가 비이성적인 상한가를 내려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 뭐 나쁜 짓을 한 거였었죠. 어찌됐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도 당장 안 붙들려가? 뭐 이래서인지 또 장난을 치는 그런 종목이 많았죠. 어찌됐든 5에서 10거래일의 추이 범위의 흐름을 놓고 봤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그래도 추이가 잡히고 바닥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한가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2015년 6월 이후에는 3에서 5거래일의 흐름만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에 15%의 상한가, 그리고 코스닥은 12%가 상한가 제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올라야 더블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5%는 뭐 5거래일 오르면 그것도 역시 더블의 기준이 되죠. 100%에 달하는. 근데 30%의 상한가 제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그 속도가. 그래서 3에서 5거래일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에서 3거래일이 나오잖아요. 이 1에서 3거래일의 추세 범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이것이 조정인가에 대한 부분.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언제로 잡아요? 2020년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3월 이후에. 왜요? 광의 통화라고 그랬죠. 광의 통화. 그래서 M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또 주식시장에 폭등 랠리가 나오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금리를 급격히 제로금리로 다시 낮췄죠, 미국이. 그러면서 유동성을 한없이 뿌려줬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지만 솔직히 다른 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때문에 이제 전체를 다 고르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 돈이 여유자금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이 몰리는 게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몰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2020년 1월 2일 날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정확히 5조였습니다. 5조 미만이었죠. 4조 원대. 마지막 유가증권 시장의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은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 5조 미만 4조 원대 거래대금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21년 1월 11일 얼마가 터집니까? 4조 원대 거래대금에서 4조 6,380억인가요? 응? 그 수준에서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1월 11일 날.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 이날 거래대금 터질 때 선봉주자 역할은 누가 있냐면 IT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배터리 3사 350% 500%씩 올라왔거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근데 그들이 3개월 만에 75% 80% 올라온 다음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8조 3천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9만 원대로 훌쩍 넘긴 다음에 그게 정점으로 해서 계속 미끄러졌었죠. 아무리 좋은 업체였지만. 그래서 2차 전지 기준에 7월 26일 날 기준을 잡아들인 것도 포스코 홀딩스가 8조 원을 터뜨리면서 꼬리 달고 음봉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은 맞출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런 거래대금 종목 하나에 8조씩 나온다? 쉬운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변동성 추세범위가 하락 추세로 형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201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되면서 3에서 5거래일만 기준을 잡아도 된다. 이것이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거래대금이 확장이 되면서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게 윤정도의 기준입니다.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는 것이요. 200일 선을 기준으로 고안을 했어요. 200일 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기준은요. 지금처럼 뭐 HTS, MTS 발달해서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14배씩 올라온 그런 장이 아니었거든. 200일 정도를 냅둬야 그나마 뭐 추이가 좀 많이 올라왔다 정도가 되다 보니 그것으로 기울기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 시대별로의 기준 거래 일수를 잡아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바닥에서 새바람이 떴어요. 그 바닥이 얼마냐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상 일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사실상의 기준. 근데 주봉이나 월봉은 어때요? 주봉에는 5거래일에 캔들이 뭉쳐서 주봉 하나가 된 거예요. 월봉은요. 이 주봉 4개가 뭉쳐서 월봉이 된 겁니다. 대략적으로. 일봉 20개 이상이 뭉쳐서 월봉 하나 된 거란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분봉이 그 어마어마한 분봉들이 모여져서 일봉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변동률이 어떻다 그랬어요? 알테오전이 5%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7%. 3월 23일 날입니다. 7월 26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2차 전지 변동성 헉 하고 밀렸던 변동성 언제요? 3월 23일 2023년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옵니다. 시가총액 13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4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10조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물론 종가는 다시 보합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똑같이 20%대 흐름까지 올라갔던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까지 밀려내는 거예요.
금양과 이수학이 상한가 수준에서 마이너스까지 밀립니다. 언제요? 3월 23일 날. 그때는 뭐 공매도액이 1도 안 나왔죠. 그런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점에서부터 곤두박질 치는, 또 저점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그랬을 때 우리의 기준은 그 고점에서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돌려졌을 때 4대 천왕 캔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이 커야만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내용 뒷부분에도 나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기로 적어 놓으셔도 돼요. 변동성. 이 변동성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8일 동안의 교육, 또 복습까지 하면 10일 동안의 교육에 이 변동성, 이 내용 매일매일 똑같이 들어가. 내일도 또 이거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항상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건 달달달달 외우셔야 될 내용이에요. 기간을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저 기준점을 잡아주는지. 변동성은요, 최소 1.5배에서 3배수. 무슨 얘기냐면 요 기간 동안의 변동성, 저 기간 동안의 변동성 대비 최소 1.5에서 3배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1에서 3에서 5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이 커진 종목이 아니라면, 밋밋하게 흘러오던 종목이라면 그럼 뭐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안에 여기든 움직였던 변동성이 평상시에 보통 뭐 한 2, 3% 움직였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냥 3%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1.5에서 3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4.5에서 9%. 요 정도 변동성이 형성되면서 기준점이 잡히면, 그러면 변환점의 기준이 된다. 평상시에 예를 들면 지금 샛별형이에요. 샛별형의 기준에서 평상시에 하락의 기준이 지금 뭐 한 3에서 5거래일 동안 하락했다고 치고요. 평상시에 한 3% 정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날 4.5%가 밀린 거야. 나는 이렇게 돼서 야 이거 하락인데 여기서 야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얼마? 그냥 똑같이 1.5, 2%, 3%가 아니라 최소 4.5%에서 뭐 5%씩 꽝 하고 맞은 거야. 그 여러분들 종목이라 생각해봐. 빵 하고 맞았단 말이야. 여기 써 있잖아. 1거래일 음봉 발생. 빵 하고 맞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거래일의 저점은 갭이 발생된 이후에 도지나 스타 나온다. 2거래일 갭이 발생된대. 아니 이 음봉 떨어진 것도 평상시 대비해서 1.5배, 3배 수준이야. 뭐 9% 나오는 건 좀 오버죠. 그러면 뭐 1.5에서 그러면 한 5%, 6% 빠졌다고 쳐요. 평상시 대비 너무 빠져서 우와, 아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야 그래도 이거는 투매인 것 같아. 야 이건 이제 바닥이니까 돌릴 거야. 하고 있는데 개파락이 나와서 스타트가 잡히네. 으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겹겠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조금 미끄러지다가 혹은 뭐 많이 미끄러져도 상관없어요. 꼬리 팍 깔고 올리는데 변동률이 여기서도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 기준에 시초가를 다시 또 넘기더니 도지의 형상이 나와. 혹은 스타가 나와. 그리고 도지의 모양이 무조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윗꼬리가 짧을 수도 있고 아랫꼬리가 길 수도 있고 또 아랫꼬리가 짧고 윗꼬리가 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어찌됐건 십자형이나 아니면 스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스타라는 건 제한적인 몸통을 얘기해요. 굉장한 힘겨루기, 팽팽한 힘겨루기. 이야 이거 크게 밀렸는데 그 다음에 꽉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럼 앞부분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밀렸네, 떨어졌네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1.5에서 3배라고 정형화 해놓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뭐 평상시랑 같은 뭐 그냥 한 음봉 조그만 건 떨어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 흐름에서 개파락이 나오고 도지가 딱 생겨났다라는 거는 이야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힘이 엄청나게 들어왔구나. 근데 세게 못 돌리는 거 보니까 누르는 힘도 만만치 않구나. 그럼 그 다음날 나 출장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 어저께 급한 일이 있어 장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던 그 물량까지 그 다음날 다시 다 나온다고 쳤을 때 추세적으로 다시 또 내려가면 이거는 추세의 강화. 결국은 힘겨루기에서 무너졌다. 그게 아니라 돌렸잖아요. 돌려졌을 때의 기준은 뭐다?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음봉이 평상시 대비 큰 거. 정확히 뭐 1.5배에서 3배. 그리고 도지가 딱 나와요. 도지의 색깔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서 딱 돌리는데 절반 이상을 돌려요. 어떻게 된다? 이게 샛별형의 기준이다. 그러면 똑같은 샛별형의 교육을 받았는데 개파락과 뭐 돌리는 거 다 좋은데 절반 돌리는 거 좋은데 조정 폭의 기준, 폭이 아니라 조정의 기준이 최소 1에서 3거래일 정도 봤으니 하루에도 된다 이거. 하루에도 과도하게 밀렸어. 그럼 하루에도. 그러고 나서 변동성의 기준은 이 기준봉 이게 평상시 대비 1.5에서 3배. 어느 걸 기준봉을 잡을까가 고민인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어차피 내일 또 똑같은 내용의 기준점을 배우니까.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 다음 템포가. 아니 그래서 어디서 살 건데? 어디서 사고 그 다시 되밀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익과 되돌림의 정리 부분, 손절 부분까지 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쉬어야지. 예? 지금 너무 푹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그냥 딱 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나머지 편익 구간에 대한 설정 범위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요 기준을. 요것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려버리고 싶어. 아니 이 36년 된 노하우를 보여드리는데도 긴장하는 거 없이 뭐 저거 뭐 시중에 없는 내용이니까. 윤정도 도서 위에는 없는데 윤정도 도서가 지금 절판돼갖고 여러분들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선착순으로 도서자를 뿌려드린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뭐 중고책은 어떻게 뭐 구할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가 떴어요. 그럼 어디서 편입할 거냐 이거야. 우와 신봤다. 이야 샛별이 떴다. 이야 이거. 근데 야 이거 어디서 사지? 어디서 사지? 그럼 첫 번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기준. 운이 좋게 장중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없을 때 이렇게 끝났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샛별형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건 패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윤정도가 얘기한 전제 조건에 다 맞아 떨어졌다면 우린 들여다볼 수 있고 평상시에 보는 종목이라면 더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그죠? 그 다음 범위. 그럼 4거래 1차. 이날이 아닌 그 다음 범위. 4거래 1차에 어디서 사겠니? 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이날 보고 있었어. 이날 보고 있었어. 우리 종목이야. 땡큐하게도. 그럼 어디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요? 샛별형의 기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샛별형의 완성은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윤정도가 1에서 3거래일, 5에서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오케이. 다 전제 조건 다 맞았어. 응? 거기다 개파락 나왔어.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 다 맞았어. 변동성도 뭐 커져 있는 거야. 그럼 어디서? 요거 얘기했잖아요. 요 절반을 넘기는 시점, 요 절반을 넘기는 시점이 샛별형의 기준점이 된다. 장중에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절반을 넘기는 시점부터 편입의 기준인 거예요. 절반을 넘기는 시점부터 편입의 기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몸통이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짜리란 말이에요. 장대 음봉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그게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음봉이란 말이에요. 음봉이 장대 음봉이 터졌는데 거래가 안 실렸겠어? 실려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절반을 돌리는 이 캔들의 크기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단 말이야. 개파락 나온 이후에 이 갭을 메꾸고 나서 뭐 돌리는 거니까. 몸통으로 메꾸든 갭으로 메꾸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올라왔을 때 이 크기의 기준의 변동성 범위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이 밑에 개파락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도 거래가 수반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으면 거래 수반되지 않겠죠. 결론은 1번
1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상향 돌파하고 이 고점이라는 게 뭐예요? 꼬리까지입니다. 시초가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고점이라고 써놨습니다. 최고 고점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얘가 막 치고 올라가. 이야, 진짜 뭐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데, 예? 저렇게 가면 비이성적인 캔들의 크기니까 패턴이 아니겠죠. 어쨌든 이 꼬리를 넘기는, 여기서부터 이 꼬리를 잡아내는 요 구간까지를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종목이어서 장중에 들여다보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3거래일의 기준입니다. 3거래일의 기준입니다. 그럼 3거래일의 기준에서는 어디요? 3거래일 종가 기준과 이 종가 기준과 고점이 여기잖아요. 고점까지. 근데 이게 여기를 감싸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 기준까지 다 매수란 말이에요. 저 기준까지. 그리고 엔드 1거래일의 이 고점까지는 다 매수라고 이미 써놨잖아요. 매수. 3거래일의 종가도 매수.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거래일 종가가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전부 매수. 우리가 그 다음날 봤다면, 그 다음날 봤다면 매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다 좋은데 전제 조건도 다 맞았어. 3에서 5거래일, 뭐 5에서 10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변동성도 이렇게 커져 있어서 와우. 그리고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돌려서 절반도 넘겼어요. 아우 땡큐. 완벽해. 퍼펙트해. 300년 된 캔들 패턴에 완벽한 흐름이 나왔어. 그래서 매수까지 했어요. 근데 시장의 영향이 됐든 업황의 영향이 됐든 아니면 갑자기 얘가 뭐 과도한 어떤 문제거리가 불거졌든 그게 이제 뭐 마감 이후에 봤더니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제 출렁거림의 흐름이다. 과도한 조정이었다. 그거는 그 다음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밀려 버렸어. 대밀리면 손절 범위를 어디로 잡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왜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손절 범위를 어디서 잡아요? 되돌림의 구간에.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 하향을 할 때 여기를 손절 범위로 설정한다. 이건 1입니다. 그러면 이 실전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기준 잡아요? 기준봉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기준봉이었는데 이거는 하락 추세 기준봉이었고 돌릴 때 상승 추세의 기준봉, 상승의 기준봉, 여기를 넘기는 기준봉, 힘의 세기가 어디로 붙어요? 얘하고 얘로 붙죠. 그렇게 해서 얘의 절반 혹은 요 꼬리 부분의 몸통의 절반, 여기서부터는 실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패턴 성향에 맞게 수급이 들어왔었는지 거래가 형성됐는지 시장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결론은 뭐다? 결론은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의 기준에 첫 번째 기준은 얘를 절반을 넘겨서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의 기준에 장중의 기준이든 편입하자마자 어떻게 손절해 그게 아니라 이때는 편입하고 나서 분할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죠.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기준을 잡고 분할 매수 뭐 2번 하고 난 다음에 평균 단가 대비 3% 뭐 손절을 잡는다든가 혹은 4거래일째 놓고 봤어요. 그때 기준에서도 뭐 분할 매수 기준 잡히겠죠. 근데 그 분할 매수는 떠놓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준봉의 절반이 훼손되면 어떻게 한다? 정례 기준 잡는다. 그 기준봉을 얘가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의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부분은 얘기 때문에 3거래일의 기준의 절반을 잡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까지만. 이해되셨죠? 이해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거래일수의 기준과 변동성의 기준,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과 되돌림의 기준, 요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패턴에서 실패할 일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주봉 차트의 흐름을 마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보여지는 것만 기준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만 기준 잡았을 때는 여기가 매수예요. 매수한 이후에 패턴상으로 매도의 사인이 없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기준이 이걸 배웠죠. 변형형의 기준의 요 캔들. 근데 여기서 변형형이 중요한 이유는 평상시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상시 대비해서 이런 몸통, 이런 몸통, 이런 몸통까지 감안했을 때
요 정도 몸통은 나와야 뭐 1.5배든 뭐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처럼 몸통 요만한 거 떴는데 새벼랑이 떴어요. 그거 안 된다고 삐삐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퍼려지는 거예요. 새벼랑뿐만 아니라 망치형도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 해서 뭐 작어, 얘보다도 작어, 몸통도 작어, 근데 꼬리도 작어. 이걸 뭐 망치형이 떴네, 와 대박 났네 이러면 안 된다고. 신뢰도가 높으려면 거래가 수반된 흐름에서의 기준. 그렇다면 최소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를 넘기는 흐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변형형의 기준까지 새벼랑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 내일장 당장 기준에 들여다볼 종목 주세요. 저도 다 돌려봤어. 근데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아무리 교육용이어도 갖고 나오기도 힘들고 또 너무 거래되고 없는 것도 갖고 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뭐 밤새 돌려봤더니 결국은 요즘에 계속 교육해드린 뭐다? 한미반도체 월봉의 기준에서 새벼랑의 기준. 아니 괴파락이 나와야 된다면서 괴파락 나왔잖아요. 시초가 어디야? 여기가 시초가잖아요. 밑에가 시초가니까 괴파락이 나온 거예요. 요 괴파락이 나오고 여기를 돌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봉의 기준에 여기가 훼손되든 아니면 얘의 절반이 훼손이 되든 전체 기준에 혹은 몸통의 절반의 기준을 잡든 그것이 훼손됐느냐에 따라서 다시 돌리느냐에 따라서 편입 설정범위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내일 한 번 더 교육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개파락이 나오고 윗꼬리 부분은 뭐다? 음봉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그 새벼랑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어서 3만 원대 중반에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일도 석벼랑의 기준에서 기준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1시간도 짧은 교육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